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다시 돌아온 원전, 한때 원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이 원자력 발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적게는 뭐 2배, 많게는 뭐 5배 정도의 상승까지 뭐 보여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 정말 너무 최근이었기 때문에 다들 뭐 아실 거라 믿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빌 게이츠도 당연히 뭐 투자를 하고 있고, 과연 빌 게이츠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지, 그러면서 2022년도에 3배는 뭐 상승할 만한 저평가 바닥주가 과연 무엇인지 2개 정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까지, 뭐 알림까지는 안 바래요.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왜 원전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방송을 하게 될까? 이제 원전 이슈 슬슬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게 맞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치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는 정치적으로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뽑으세요, 누구를 뽑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색깔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온 뉴스가 무엇이고 그 뉴스들을 토대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흐름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 기승전결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혹시나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라고 한 것처럼, 저는 현재 시황에 대해서 이 현재 방향성을 설명할 뿐이지 정치적인 색깔을 여러분들에게 집어넣고 싶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오늘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뭐한다, 단일화에 뭐했다, 선을 그은 안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새 시대 맏형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며칠 전까지는 이재명 이야기를 막 계속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안철수를 사실 크게 뭐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왜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냐고 하면은, 오히려 보면은 안철수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민주당에서도 뭐한다, 러브콜을 하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합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도 뭐라고요? 윤석열도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야권 최대 변수로, 그래서 뭐 윤철수래요? 윤석열과 안철수가 소통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윤이 이제 안철수 소통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까지는 단일화를 위한 이 안철수를 포섭한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제 포섭하는 관계에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괜히 안철수 관련 수혜주를 눈여겨봤다가 단일화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데, 오늘 확실하게 선을 그냥 그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한두 번 그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러브콜 한 3번 정도는 달았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냐, 이제는 안철수가 이재명과 이제 윤석열과 단일화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이제 이 안철수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자, 보면은 지금 이 뭐라고요? 안철수가 뭡니까? 대선에 뭐로 떠오른다?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철수가 누구 손을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이제는 뭐한다? 안철수가 지금 이제 누구의 손도 잡지 않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지지율이에요. 자, 보면은, 자, 지금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35.7%, 1월 1일에 나왔죠? 윤석열이 25.2%라고요. 그리고 지지 후보는 뭐라고요? 지지 후보가 없음이 18.5%예요. 근데 이 18.5%가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28.5% 대충 이겁니다. 3월 9일의 대선 최대 승부처는 뭐예요? MZ세대. 그래서 지금 사실 지지하는 후보층이 없는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도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제 MZ세대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MZ세대를 잡는 사람이 뭐 한다? MZ세대를 잡는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 뭐 한다? 최대 승부, 이제 이길 거다. 그래서 대선 최대 승부처가 뭐다? MZ세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안철수 이야기를 계속 하냐고 하면은 사실 그냥 뭐 지금까지 안철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철수 관련되는 이야기를 별로 뭐합니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뭐예요? 안철수 지지율이 이제 10%까지도 뭐였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안철수의 지지율이 뭐 때문에 올라오느냐? 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올라오는 게 MZ 날개를 달고 오르고 있는 안의 지지율이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은 9.3% 정도였지만 이게 며칠 전에 뉴스죠. 그래서 오늘장 뉴스 보면 오늘장 10%를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대에서의 안 후보는 18.9%의 지지율로 지금 이제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제 뭐가 되냐고 하면은 지금이 뭐라 했어요? 이 MZ세대가 지금 뭐 갈 곳을 잃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MZ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다? 안철수로 가고 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여기서 진짜 지지 후보 없음 18%가 대다수가 뭐다? MZ세대다. 그럼 이 MZ세대가 다시 안철수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이 MZ세대가 다 안철수한테 간다 하더라도 안철수가 당연히 당선은 못 돼요. 이미 MZ세대만 가지고서는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뭐 다양한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선 좀 힘들 거라 보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중요한 거는, 자, 과거에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기억날 거예요. 한국선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뭐 했다? 9월까지 단기적으로 3,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대략적으로 6배, 아니죠, 6배, 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5배에서 6배 정도 3,000원이 14,700원까지 5배에서 6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6배까지 아니라 5배는 5배도 안 되는, 어쨌든 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당시에 한국선제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자, 뭡니까? 홍준표 복당 가능성에 관련주 껑충. 이 당시에 홍준표가 복당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선제만 해서 어떻게 됩니까? 5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홍준표의 지지율이 얼마였냐? 당시에 홍준표의 지지율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윤석열이 31%였고요. 이재명이 25%였고요. 홍준표의 지지율이 몇 %였다? 6%였습니다. 6%. 당시에 홍준표의 지지율은 6%였지만 이 당시에 복당과 함께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이미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홍준표 관련되어 있어서 이 관련 수혜주들이 지지율과 함께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홍준표가, 우리는 대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은데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뭐한다?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안철수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뭐라고요? 몸값 오르는 안철수, 여기 나오죠. 지지율 10% 달성 시 대선판 요동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르르르 이게 좀 심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누가 이슈되면 관심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까지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가 10%가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고.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왜 안철수가 지지율이 10%가 됐지 하고 쳐다보게 된다고, 한 번 더. 그러면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탄력을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한다? 대선판 요동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에서야 그래서 오늘장 보면 뭐합니까? 오늘장 보면은 지지율 10%대로 안철수 뭐한다? 보수 성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차트만 본다도 안랩이 어제장 뭡니까 그 목요일장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하기 시작했고 써니전자도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하기 시작했고 차트를 봤을 때 이미 안철수 관련되어 있는 뭡니까 안철수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 시작했다.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제가 정치적인 뭐 색깔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철수가 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지지율이 10% 오르고 여기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1%, 2%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뭐 한다. 안철수 관련 수혜주들이 랠리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뭐 때문에 간다?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근데 늘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이 대선이 다가오면은 자 인맥주와 정책주를 놓고 뭘 사라. 우리는 사실 지금 안철수가 움직이는 건 뭡니까? 써니전자, 알랩 둘 다 인맥주죠. 일단 인맥주가 스타트는 하겠죠. 하지만 더 크게 갈 수 있는 건 정책주다들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뭐 하자? 그럼 안철수의 새로운 정책을 찾아보자라는 거고 사실상 오늘 안철수가 뭐 그 정책을 안철수 새 정책을 던지긴 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아까 어떤 정책이 나왔었냐고 하면은 이거죠. 새해 이제 첫 한 게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150만 명 혜택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관련돼 있는 수혜주는 찾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나마 찾는다고 하면 저게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좀 보면 되겠지. 그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서 좀 이제 알아보면 좋은데 과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바로 이거죠. 자 안철수가 뭐합니까? 12월 7일 보면은 탄소 중립에 대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원전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가 탄소 중립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해가지고 뭐합니까? 보면은 자 안철수가 뭐라 얘기하느냐 원전 없는 탄소는 없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허구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고강도로 비판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최근에 했던 얘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보면은 SMR 소형 원전을 뭐 한다? 국책 사업에 육성하겠다. 5대 초격차 산업 1호는 원전이다. 결과적으로 안철수가 뭐 한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철수가 다시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정책적으로 이슈 받을 수 있는 건 뭐다? 원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SMR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형 모듈 원전 이 SMR 관련해가지고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다들 이미 원전 시세를 줄 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사라 늘 얘기했지만 아무리 이슈가 좋아도 많이 오른 종목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안 드린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라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굳이 찾았더니 한 종목 나온 게 뭐냐고 하면 우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나마 우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른 상태긴 해요. 많이 오른 상태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보면 뭐합니까? 자 월봉상 보면은 지금 저항대를 맞고 죽었고 저항대 맞고 죽고 지금 돌파다 또 저항을 또 맞죠. 저항을 맞고 여기서 뭐 하냐고 하면은 물량 소화를 하는데 동시에 우진이 월봉상 지켜내는 자리가 어디다? 우진이 월봉상 지켜내는 자리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고 하면은 이제 바로 더 아래 저항대죠. 그러니까 주가 하방 추세 저항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진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정도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때 뭐 6,000, 7,000원까지 이탈 안 한 게 제일 좋고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이탈 안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긴 해요. 또 혹시나 이제 이탈한다라고 하면 추세대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이쁜 거고 뭐 이렇게 2평의 추세까지 밀려서 6,000원까지 안 깨고 가는 것도 아름다운 그림이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우진을 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우진을 보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우진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SMR이죠. SMR 관련 수혜주인데 뭐랍니까? 정부가 SMR 재개발핵 재개발핵이죠. 개발 계획 확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 SMR을 정부가 개발하기로 계획을 확정 지었다는 거 관련해서 우진이 수혜를 받고 날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자, 뭐라 했으니까 SMR을 뭐라고 한다? 국책 사업으로 뭐 한다? 국책 사업으로 육성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안철수가 국책 사업을 육성하면 이게 정부 정책이 되고, 그럼 정부 관련해 가지고 SMR 이 뭡니까? 개발 계획을 확정 지었을 때 급등했던 게 우진이니까 우진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안철수 관련되는 정책, 안철수 관련되어 있어서 아마 원전이 다시 뜨는 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만 뽑자고 하면 전 우진을 뽑고요. 우진. 그냥 우진 같은 게 아까도 뭐라 했어요? 빌 게이츠가 눈독들인데 빌 게이츠가 사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눈독들인 게 이거죠. SMR 소형 원자로.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정부과제 참여, 개측기 지속 개발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진 같은 경우 빌 게이츠도 계속해서 SMR 투자하고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수혜받은 게 우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전 관련돼 있어서는 우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종목 두 개라고 했어요.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은데 이거는 좀 더 멀리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뭐라 했습니까? 안철수가 탄소 중립을 공약을 발표했다 했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서 원전이 이슈가 됐는데 실제로 탄소 중립에 가장 이제 안철수가 탄소 중립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안철수가 그냥 결과적으로 안철수는 뭐다? 탄소 중립인데 이 중에 하나가 뭐다? 이 중에 하나의 방법이 원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그 탄소 중립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뭐냐고 하면 핵심 기술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거죠. 뭡니까? 바로 탄소 중립 시대에는 스마트 그리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스마트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안철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요? 자, 스마트 그리드 과거에도 뭐랍니까? 2012년도에도 안철수가 스마트 그리드 외쳐가지고 안철수 효과 연일 급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원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드러내고, 근데 이때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인데 이제는 긍정으로 바뀌었다는 게 조금 좀 다른 점이긴 한데,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적극 개발에 대해 주장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이목 집중해서 스마트 그리드 이 당시에 이슈를 받았고요. 또 2017년도에도 보면 뭐랍니까? 안철수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해서 동북아 에너지 중심 국가로 키우겠다. 그래서 안철수가 12.17 자, 이 당시에 외쳤던 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예요. 12.17 대선이 후보로 돼 있을 때 외쳤던 게 스마트 그리드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사보면 어떨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차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종목은 누리플렉스입니다. 누리플렉스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누리텔레콤이죠. 누리텔레콤이 플렉스로 바뀌었고요. 지금 보면은 월봉상 뭐 주봉상 봤을 때 차트가 뭐 예술이에요. 지금 보면은 누리텔레콤은 지금 그냥 9,000원대만 강력하게 뚫어내면은 제가 봤을 때 다시 신고가 노리는 패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자, 누리플렉스를 이해하고 싶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자, 누리텔레콤은 2020년도에도 뭐 때문에 움직였습니까? 안철수 복귀 테마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미 대선 2012년, 2017년, 2020년 이 대선 3번 동안 뭐한다? 안철수와 함께 움직인 게 뭐였다? 누리플렉스. 과거에 뭐다? 과거에 누리텔레콤이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눈여겨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안철수가 3번에 걸쳐서 지금 한 10년 동안 외치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이니까, 스마트 그리드였으니까.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재명이 과거에 친환경 공약으로 스마트 그리드로서 누리플렉스 주가 별등가, 그러니까 누리플렉스가 좀 이제 집중이 됐던 적이 있죠. 그만큼 뭐 안철수를 통해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결과적으로
지지율로 보면 1인 이재명 관련 수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좀 모멘텀적으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 어플이 나왔어요. 내일부터 당장 장중 무료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할 건데 자, 지니 강태공을 이제 구글 플레이어에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이 나옵니다. 어플이 나오고요. 다운받으면은 이제 단기 관심 종목이라든지 장투 승부 종목, 매매일지 확인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1월 3일부터 다시 우리 진행하는 실시간 단타 매매까지 장중에 단타에서 뭐 3% 정도씩 뭐 수익 보는 이런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